9시간 동안 징계위가 열렸는데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증인을 누구로 신청하느냐, 그리고 기피를 받아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1차전이 다 소모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5일로 미뤄진 결론, 과연 그 결론이 달라질까라는 의문,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 어제 징계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징계위 회의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징계위 측이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받았는지 어제 징계위부터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시 38분에 징계위가 시작, 11시 14분 윤 총장 측이 추 장관 징계 절차 진행은 절차 위반이다,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10분간 1차 정회한 징계위가 해당 주장, 첫 번째 윤 총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거 절차 위반이다라는 거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11시 30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피 신청의 기여가 상실됐다,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두 번째로 주장을 합니다. 징계위가 2차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할 것이다. 오후 2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4명 중에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징계위 측은 윤 총장 측이 기피권을 남용한다며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을 합니다. 결국 윤 총장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 모두 기각당한 겁니다. 4시 30분 법무부가 징계 사유를 진술했고 5시 30분 윤 총장 측은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7시 59분 징계위가 종료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5일에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윤 총장 측에서 수차례 이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명단을 안 알려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들, 그리고 기피 신청까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모조리 다 기각됐군요. 그렇죠. 어제는 1차전으로 저희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징계 청구된 어떤 비위 혐의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 그 전에 사전 신경전이 치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윤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징계위원장으로 제척된 상황에서 과연 징계위의 절차들을 진행한 게 옳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징계위를 10일 날 소집하고 한 것들이 맞느냐, 따라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는 이제 징계위에서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징계위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피 신청할 수 있었겠느냐,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으니까 이제 기피 신청을 위해서라도 기일을 연기하자 얘기했는데 기일을 연기는 하진 않고 일단 정회한 상태에서 오후에 다시 기피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윤 총장 측은 5명의 징계위원 중 신상진 대검 반부패 감찰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3명은 기각됐고 얘기한 것처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이 4명이 남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까지 감찰 기록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열람하거나 등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도 이제 징계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 신경전이 치열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인을 누구누구를 불러서 신문할 것이냐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윤 총장 측이 제시한 7명, 그리고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까지 8명을 증인 신문하기로 하고 어제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그럼 회의를 다음에 언제 할 거냐 이걸 두고도 징계위에서는 바로 오늘 하자, 그러니까 내일 하자,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방어권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닷새 뒤인 15일 열기로 하고 어제는 일단 종료가 됐고, 결국은 15일 2차 전에서 본격적으로 징계 청구된 비위 혐의에 대해서 증인들 신문과 그다음에 윤 총장 측 주장 등을 들어서 결국은 15일 날 이제 징계 수위를 정하고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예. 15일로 날짜를 정하는 것도 양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 공방 끝 15일로, 어제 징계위 막바지, 다음 징계위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 먼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내일 바로 하자, 어제 기준으로 오늘 하자 이거죠. 그러자 오늘 감찰 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해놓고 내일 열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윤 총장 측이 항의를 했다.
그러자 15일에 그럼 하자라고 양측이 합의를 봤다라고 15일 결정됐다는 건데 김관선 변호사님. 자, 여기도 뭐 지금 건건이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징계위 측과 윤 총장 측의 날짜, 다음 날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 양측에 좀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하자라는 징계위원장 측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니 열람 등사 지금 해놓고 어떻게 당장 내일 할 수 있느냐 미뤄라 라고 요청했던 윤 총장 측의 어떤 전략이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 사실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요. 뭐 기피 그다음에 뭐 기일 변경부터 시작해서 증인 채택 어제는 주로 이제 절차에 관한 것이 주로 많이 다뤄졌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나게 양측에 머리수 싸움했다고 봐요. 아 그래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다. 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기피 신청하고 뭐 그랬을 것 같지만 법무부나 이제 징계위 측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오고 왔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징계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갖고도 짜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일자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저는 뭐 추후에 뭐 말씀드리고 일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어제 하루에 징계를 끝나는 게 아마 법무부 측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루 끝내버리면 뭐 사실 비유사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체적인 어떠한 비유사실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고 거기에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어제 하루는 절차에 관한 것만 다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절차에 관한 것도 뭐 한 10분 내에 딱 끝낼 수는 없으니까 결국 내보내고 위원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볼 수 있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볼 때는 외부 인사로 들어오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끝내야겠다. 왜냐면 사실은 저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간 법무부는 좀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습니까? 언론을 계속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온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하루로 끝냈으면 하는 게 법무부의 바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못했고 전략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측에서도 어떤 전략이 상당히 잘 세워서 어제로 끝내지 않고 이제 15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15일날 결정이 내려질지 아니면 이제 15일도 사실은 증인만 8명이잖아요. 예. 그럼 8명 증인 신문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또 토론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윤 총장 측의 진술도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증인도 다 참석을 하느냐? 만약 일부가 참석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꼭 내세울 증인이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증인은 채택을 했기 때문에 한 길 정도 더 가야 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이게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 측 입장에서는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